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걷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욕실 바닥에서 일어나려다가 손을 짚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힘드셨던 적, 한 발로 잠깐 서 있기가 어려우셨던 적, 걷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발이 느려지는 느낌 받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10가지 신체 기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과 국내외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능이 왜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몸을 혹독하게 쓰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몸 챙길 새가 없으셨죠. 그 시절의 수고가 지금의 내 몸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 몸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함께 시작해 봅시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기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흔들리는 바로 바닥에서 일어서는 힘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1살이신 이영호 어르신은 전직 군인 출신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자신의 전부였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8살이 되던 해 겨울 마당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혼자 일어나질 못하셨습니다. 두 손으로 땅을 짚어도 두 무릎을 세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웃분이 오셔서 부축을 해드렸습니다. 이영호 어르신은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았는데 그날만큼 작아진 기분이 처음이었어요. 우리 세대 분들이라면 이 감정이 얼마나 크게 느껴질지 아실 겁니다. 바닥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서는 능력. 이것은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손이나 무릎 도움 없이 바닥에서 자력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향후 5년 이내에 심각한 낙상 사고를 겪을 확률이 5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5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 근육, 코어 근육, 균형 감각, 신경과 근육의 협응 능력이 모두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복합 운동입니다. 왜 이 능력이 사라질까요? 6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은 매년 빠른 근섬유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 빠른 근섬유가 바로 우리가 갑자기 힘을 써야 할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몸을 잡아주는 근섬유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쓰는 느린 근섬유는 그나마 덜 줄지만 이 빠른 근섬유는 사용하지 않으면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아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후 이 빠른 근섬유는 최대 35%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이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일주일에 2번은 바닥에 앉아 보세요. 처음에는 벽에 기대거나 의자 옆에서 하셔도 됩니다.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이 빠른 근섬유를 다시 자극합니다. 두 번째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다리 힘만으로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칼슘과 함께 비타민 D를 챙기세요. 고려대학교 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섬유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석 달 뒤에는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영호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시작하신 후 넉 달 만에 혼자 바닥에서 일어서게 되셨습니다. 손 하나 짚지 않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기능입니다. 한 발로 서기, 즉 균형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쪽 발을 들고 열을 세어보세요. 어떠셨나요? 열을 세기 전에 다른 발이 내려오셨다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의료계가 주목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로 50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눈을 뜨고 한 발로 10초를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후 10년 안에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84%나 높았습니다. 84%입니다. 이 숫자를 들으시고도 그냥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균형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능력이 우리 뇌와 귀와 눈과 관절이 모두 제대로 소통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눈에서 오는 시각 정보, 귀 속 반고리관에서 오는 평형 정보, 그리고 발바닥과 관절에서 오는 위치 정보가 뇌에서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 경로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70세 이후 이 세 경로 모두가 동시에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는 속도가 가파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상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뇌가 몸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균형 능력 저하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시기 전이나 양치하실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에는 눈을 뜨고 벽 가까이에서 하세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10초를 목표로 시작하시고 한 달 뒤에는 30초를 목표로 하세요. 그 다음 단계는 눈을 감고 해보시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차단되어 귀와 발바닥의 감각이 훨씬 더 강하게 자극받습니다. 이것이 뇌와 몸 사이의 신호 경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균형 훈련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낙상 발생률이 4년간 38% 낮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멈추지 않고 4블록을 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유인지 아실 겁니다. 시장을 혼자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걸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능력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의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400m 약사블록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6해 동안의 추적 관찰에서 전반적인 사망률이 40% 높았습니다. 40%입니다.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곧 삶의 길이와 연결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심장과 폐가 나이 들면서 산소를 근육에 전달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유산소 능력이라고 합니다. 75세 이후 이 유산소 능력은 10년마다 약 10%씩 줄어듭니다. 그뿐 아니라 근육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구조물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마다 가득했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결국 혼자 외출이 어려워집니다. 자식들에게 매번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다행히 이 미토콘드리아는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서입니다. 실내 트레드밀이 아니라 밖에서 걸으세요. 울퉁불퉁한 땅, 약간의 경사, 다양한 지형을 걷는 것이 뇌와 근육을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오늘 당장 4블록이 힘드시다면 이 블록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주 한 블록씩 늘려가세요.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꾸준히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 자료에 따르면 꾸준한 걷기 운동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하여 60세 이후에도 유산소 능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용도 없고 준비물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가장 중요한 신체 기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에서 일어서는 힘, 한 발로 균형 잡기, 그리고 멈추지 않고 걷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3가지 모두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기능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이 실제로 집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바닥에서 일어서는 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영호 어르신께서 회복하신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이 훈련을 무척 창피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전직 군인으로서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강한 몸을 가지셨던 분인데 마당 의자 옆에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셨던 겁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난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창피했던 그 훈련 덕분에 지금 제 2발로 동네 마트를 혼자 걸어 다닙니다. 이제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힘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것은 배우고 익히는 힘이요. 이 훈련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 쓰는 근육으로 우리가 하루 종일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걸을 때 쓰이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천천히 줄어듭니다. 문제는 2번째 종류입니다. 순간적으로 강하게 힘을 쓸 때, 예를 들어 계단을 빨리 오르거나 갑자기 뛰어야 할 때, 또는 넘어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몸을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매우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바닥에서 일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한 관찰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낙상 발생률이 2년 후에 32% 낮았습니다. 단 하나의 동작으로 32%입니다. 바닥에서 일어서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소파나 튼튼한 의자 옆에서 하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으세요. 처음에는 의자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그 위에 앉는 식으로 높이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앉았다가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디디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일어서 보세요. 처음에는 손을 짚어도 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한 손만 짚어보세요. 한 달 후에는 손을 짚지 않고 해보세요. 이 동작을 하루 5번에서 10번씩만 해도 근육이 자극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어서는 것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육이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쓰면 됩니다. 영양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타민 D 부족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겨울철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기능, 균형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발로 서기를 할 때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눈이 주변 환경을 스캔하면서 내 몸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귀 속 깊은 곳에 있는 반고리관이라는 구조물이 내 몸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 감지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의 신경들이 바닥의 질감과 압력을 뇌로 전달합니다. 이 세 가지 정보가 뇌에서 합쳐져서 내 몸을 바로 세우는 명령이 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초당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70세 이후에는 이 세 가지 경로 모두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각 정보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뇌는 귀와 발바닥에서 오는 정보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됩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이 귀와 발바닥의 감각 경로를 더 강하게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발 서기 훈련을 8주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평형 기능 검사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8주, 2달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균형 훈련을 더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 뒤꿈치, 발가락 걷기입니다. 일직선으로 발 뒤꿈치를 앞발의 발가락에 붙여가며 걷는 방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균형 능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둘째, 옆으로 걷기입니다. 오른쪽으로 10발자국, 왼쪽으로 10발자국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과 균형 경로를 자극합니다. 셋째, 소파나 의자를 잡고 약간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스쿼트 동작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아주 조금만 발 뒤꿈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굽히셔도 됩니다. 이 모든 운동을 한꺼번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한 발 서기, 내일은 뒤꿈치, 발가락 걷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번갈아 가며 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세대는 꾸준함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걷기 능력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걷기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활동인지 아십니까? 한 발이 앞으로 나가는 동안 반대쪽 발이 무게를 지탱하고 팔이 균형을 잡으며 눈이 앞을 보고 뇌가 지형을 읽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걷기는 몸의 가장 복잡한 협응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걷기가 이렇게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의 기능을 자극하면서도 무릎에 큰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뇌를 활성화하면서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걷기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걷다 보면 이웃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또 하나의 건강 요소입니다. 고독과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회적 연결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면역 기능이 더 좋고 인지 기능 저하도 더 느리게 진행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걷기를 최대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은 길만 걷지 마세요. 새로운 길을 걸을 때 뇌가 더 활성화됩니다. 둘째, 아는 사람을 만나면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누세요. 걷기와 대화의 조합은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셋째, 걷는 속도를 가끔 바꿔보세요. 잠깐 빠르게, 잠깐 천천히 이렇게 변화를 주면 심폐기능 자극이 더 큽니다. 속도는 얼마나 빨라야 할까요? 노래를 흥얼거리기에 조금 힘들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속도가 딱 좋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중등도 강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심폐 기능과 미토콘드리아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강도입니다. 네 번째, 이중과제 능력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중과제 훈련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연구에서 어르신들에게 똑같은 인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앉아서, 한 그룹은 걸으면서 인지 훈련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걸으면서 인지 훈련을 한 그룹이 앉아서 한 그룹보다 훈련 효과가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이 상태에서 인지 자극을 받으면 뇌가 훨씬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지 훈련을 하실 때는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걸으면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숫자 세기도 좋고 단어 떠올리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이름을 한 가지씩 말하면서 걷는다든지 또는 어릴 때 즐겨 부르던 노래를 기억하면서 걷는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뇌를 훈련하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 푸른 생선, 즉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등의 풍부한 오메가3가 뇌의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이런 등 푸른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고등어 조림, 꽁치구이, 삼치 소금구이 우리 식탁에 이미 있는 음식들입니다. 따로 비싼 보충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중간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바닥에서 일어서기, 한발 균형, 4블록 걷기, 이중 과제 능력은 사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살아있어야 일어설 수 있고 균형 감각이 살아있어야 넘어지지 않으며 걸을 수 있어야 뇌가 자극을 받고
뇌가 자극을 받아야 이중 과제 능력이 유지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움직임입니다. 오늘부터 움직이세요. 다섯 번째 기능, 시력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눈이 나빠지면 보이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걸을 때 눈이 땅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발걸음을 조절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 정보가 줄어들면 뇌 자극도 줄어듭니다.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된 기관입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뇌의 넓은 영역에 지속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활성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외에도 눈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연이 이 두 가지 성분을 눈 속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연은 굴, 소고기, 호박씨 등에 풍부합니다. 베리류 과일도 눈 건강에 좋습니다. 블루베리, 복분자, 산딸기 등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망막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건강검진 받으실 때 안과도 함께 챙기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와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눈 근육도 운동이 됩니다. 화면을 오래 보신 후에는 창밖의 먼 곳을 바라보세요. 20초 정도 먼 곳을 바라보면 눈 근육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 습관이 눈 피로를 줄이고 시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기억력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치매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다 치매의 시작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문제가 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낮에 경험한 것들이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이 주로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에 배운 것들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수면 관련 조언들이 기억력 유지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기억력 훈련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일기를 쓰세요.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기억 경로를 강화합니다. 둘째, 그날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을 가족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더욱 강화됩니다. 셋째, 새로운 노래를 외워보세요. 노랫말을 외우는 것이 뇌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는 훌륭한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기능들을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를 개선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능입니다. 걷고 말하기. 2가지를 동시에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말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걷다가 말을 하면 발걸음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멈추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본인도 그러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을 의학에서는 이중 과제 능력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치매 연구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지표이기도 합니다. 고령의학 연구팀들의 데이터를 보면 걸으면서 동시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현상의 이유는 뇌의 전두엽, 즉 우리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두엽은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사용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약해지기 시작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를 도시에 비유하자면 전두엽은 교통을 조율하는 중앙관제센터 같은 곳입니다. 이 관제센터가 제대로 작동하면 도시의 도로들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관제센터가 약해지면 여기저기서 막히기 시작합니다. 걷기와 말하기가 동시에 안 된다는 것은 이 관제센터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 전체가 약해지고 결국 일상생활의 자립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의도적으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보세요. 걸으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어보세요. 100에서부터 3씩 빼면서요. 쉽지 않으시죠? 그게 바로 뇌를 훈련하는 겁니다. 요리하면서 라디오를 들으세요. 내용을 이해하면서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보세요. 이런 이중 과제 훈련이 전두엽을 자극하고 뇌 신경 네트워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 성분이 뇌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자연스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기능입니다. 돋보기 없이 일반 크기의 글씨를 읽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나빠지는 것을 나이 탓이라고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력의 저하가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거의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시력 문제를 교정하지 않은 분들은 정상 시력 혹은 교정 시력이 좋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2배 반이나 많았습니다. 눈이 나빠지면 뇌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눈은 우리 뇌의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망막에서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가 뇌의 넓은 영역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줄어들면 뇌도 덜 활성화됩니다. 70세 이후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동공이 좁아지고 수정체가 조금씩 탁해집니다. 망막의 세포들도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황반이라는 부분이 손상되면 중심 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황반 변성이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글을 읽기 어려워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버스 번호를 읽지 못하고 식품 성분을 확인하지 못하며 약 용량을 확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황반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미국 국립안과 연구소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이것들을 매일 한 가지씩
식탁에 올려보세요. 우리 전통 식단과도 잘 맞습니다. 시금치 나물 한 번 더, 브로콜리 데쳐서 한 번 더. 이것만으로도 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식단이 이미 눈 건강에 답을 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전통 식단이 현대 의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 화면 보는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망막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6번째 기능입니다. 30분 전에 들은 것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3가지 물건을 꺼내달라고요. 30분 후에 여러분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으십니까? 이 능력을 의학에서는 지연 언어, 기억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 뇌 속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중심 구조물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해마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임시 저장 파일을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해마도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아닙니다. 자극을 주면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뇌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이 해마이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해마의 크기를 실제로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자극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 보실 때 목록을 처음부터 외워서 가보세요. 마트에 도착해서야 종이를 꺼내 드세요.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엔 3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세요. 뇌가 낯선 것과 마주칠수록 해마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억력이 유지되고 치매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바닥에서 일어서기, 한발 균형, 멈추지 않고 걷기, 2가지 동시에 하기, 시력, 그리고 기억력이었습니다. 이 6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나요? 몸 하나가 뇌와 연결되어 있고 뇌가 몸을 움직이고 움직임이 다시 뇌를 자극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7번째부터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미래를 기대하는 능력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요즘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늘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오늘은 이것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2가지 반응의 차이가 뇌와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릴 때 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외에도 여러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시작하게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면역세포의 활성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뇌를 가진 분들은 몸 전체가 더 활기차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세상에 흥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이 생기면 입원하고 입원하면 더 못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대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가까운 카페에서 아이스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계획하세요.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와 함께 떡볶이를 만들어 먹겠다고 마음 먹어보세요. 이 작은 기대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 전통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있고 절기마다 음식이 있고 계절마다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를 캐고 여름이 되면 냉국을 먹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고 겨울이 되면 김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문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지혜를 오늘날에도 이어가세요. 기대감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취미를 잃어버리십니다. 일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다가 그것이 사라지면서 매일이 똑같아집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수채화 그리기, 사진 찍기,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텃밭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뇌를 자극합니다. 8번째, 수면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쉬운 예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뇌를 주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 동안 열심히 요리를 하면 설거지 거리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 설거지를 밤에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하면 설거지가 덜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어제 설거지가 쌓여 있고 거기에 또 새 설거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 주방 전체가 설거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잠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낮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후 2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이내의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이나 1시간 이상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에 졸리우시면 이른 오후에 짧게 주무세요. 취침 전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신경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두부 한 모, 아몬드 한 줌, 이런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환경이 수면에 좋습니다.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빛이 없을 때 분비됩니다. 침실에 빛이 새어 들어온다면 두꺼운 커튼을 치거나 수면 안대를 써보세요.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이 수면을 유도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잠자리에 들면서 체온이 내려가면서 졸음이 오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전에 발을 씻으셨던 것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전통의 지혜입니다. 9번째, 회복 능력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회복 능력이 단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백질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을 드시고 국을 드시고 나물을 드시지만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를 자주 드셔도 소화가 잘 됐는데 나이가 드니 고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면역 세포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후에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두부, 계란, 생선을 중점적으로 드세요.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은 가장 완전한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 한두 개의 계란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아침마다 계란 한 개씩 이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회적 연결과 회복 능력의 관계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분들이 회복 능력이 더 좋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웃음이 면역 기능을 높인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한 분들과 자주 만나서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0번째, 자립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왜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 전두엽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위험을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 전두엽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어떤 길로 산책을 갈까? 오늘 어떤 반찬을 만들까?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모두 전두엽 훈련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좋은 마음으로 다 결정해주고 다 해주려고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점점 더 수동적이 됩니다. 이것이 어르신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에 천천히라도 혼자 해보려는 의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 버스 노선을 스스로 찾는 것, 새로운 은행 업무를 처음으로 해보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실수가 뇌를 자극합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강한 학습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일기나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써두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자체가 뇌를 훈련합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해결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헤쳐왔고, 자식을 키웠고,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유지하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7번째 기능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 미래를 향해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체 기능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신체 기능이기도 하고 뇌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다음 주에 손주를 만나는 것, 다음 달 여행을 계획하는 것, 아니면 다음에 먹을 맛있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감정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만들고 이 도파민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기대감이 있는 뇌는 살아있는 뇌입니다. 러시 대학교 의료센터가 20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 의식이 높고 무언가를 기대하며 사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8% 낮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7년입니다. 그 7년 동안 손주들을 더 볼 수 있고 가족과 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도파민이 활성화되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운동 기능도 좋아집니다. 걸음걸이도 빨라집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기력해지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세상이 재미없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노화의 감정이 아니라 뇌의 화학적 변화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이 없어지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함이 계속되면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몸과 뇌가 함께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주 무언가를 기다릴 것을 만드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먹어보고 싶은 음식, 가보고 싶은 공원, 보고 싶은 분, 만들어보고 싶은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기대할 것이 있으면 뇌가 깨어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도파민 분비를 돕습니다. 매일 밖에서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 도파민 수용체를 더 예민하게 만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로 기대를 품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8번째 기능입니다. 숙면을 취하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잠 잘 못 자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새벽에 깨고 자도 피곤하고 낮에 졸리고 이것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수면은 뇌 청소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들이 충분히 청소되지 않으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 신경세포들을 손상시키고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청소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 중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뇌의 청소 시스템이 깊은 수면 중에 깨어 있을 때보다 60% 이상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 청소가 덜 되는 겁니다. 쓰레기가 쌓이는 겁니다. 70세 이후에는 깊은 수면이 점점 더 짧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에 비해 75%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뇌 청소가 부족해지고 피로가 쌓이며 낮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설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이내에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세요. 이것이 밤의 수면 호르몬 분비를 준비시킵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조금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몸의 중심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취침 전 4시간 이내에는 술을 드시지 마세요. 술이 잠을 도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이 드는 것은 쉬워 보여도 깊은 수면을 빼앗아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수면의학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적당량의 음주도 깊은 수면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능입니다. 가벼운 감기나 피로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감기가 한번 걸리면 얼마나 가시나요? 예전에는 2, 3mm면 털고 일어나셨는데 이제는 일주일 넘게 끌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으신가요? 이 회복 속도야말로 우리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회복 능력의 저하, 즉 의학적으로 허약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시작되면 입원 위험, 거동 불편 위험, 사망 위험이 모두 높아집니다. 이 허약 증후군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쌓여서 옵니다. 왜 회복 능력이 떨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면역 세포들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염증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어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자율신경계, 즉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충격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으로 그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거나 가벼운 피로가 몇 주간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복 능력이 낮으면 생활의 반경이 점점 좁아집니다. 외출이 줄고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결국 집 안에만 계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회복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수면, 운동, 단백질 섭취, 스트레스 관리, 사람들과의 만남이 모두 함께 작동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가장 부족하게 드시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 유지와 면역 기능 모두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매 끼니,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 생선, 두부, 계란, 닭고기를 챙겨 드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특히 두부와 계란은 저렴하고 구하기 쉽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기능입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체력이나 기억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야말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살지 고르는 것,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전화하는 것, 버스 노선을 확인하는 것, 가족과 의논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결정도 남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신감이 줄어들고 결국 자립 의지 자체가 약해집니다. 이것이 인지 기능 저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어르신 건강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 시기가 평균 6년 이상 늦었습니다. 6년입니다.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신경 연결망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해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가족이 도와주려고 해도 천천히 혼자 해보려고 노력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배우는 것도 좋고
새로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매주 한 가지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고 그것을 가족에게 이야기해 주는 습관도 훌륭한 뇌 훈련입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와 경험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과 결합되면 그 어떤 나이에도 뇌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10가지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균형 능력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균형이 나빠지는 것을 단순히 근육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밝혀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균형 능력이 나빠지는 것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빠르게 소통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뇌, 대뇌, 뇌간, 이 여러 부위들이 초당 수십 번씩 신호를 주고 받습니다.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균형도 나빠지고 인지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즉, 균형 훈련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뇌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균형 훈련과 인지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프로그램에서는 한발서기를 하면서 동시에 5가지 채소 이름을 거꾸로 말하게 했습니다. 이 훈련을 8주간 한 그룹은 균형 검사와 인지 기능 검사 모두에서 향상을 보였습니다. 2가지를 한 번에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이 훈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벽 가까이에 서서 한 발을 드세요. 그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또는 가족 중 한 명의 전화번호를 외워보세요. 처음에는 발이 내려오고 생각도 흩어질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훈련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수면과 기억력의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낮에 새로운 것을 배우면 그 정보는 일단 해마라는 곳에 임시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 임시 저장소는 용량이 작습니다.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이 임시 저장소에서 중요한 것들이 대뇌 피질의 장기 저장소로 옮겨집니다. 이 과정이 밤에 일어나는 기억 정리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정리 과정이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잘 못 잔 날에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기억 정리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오늘 배운 것, 오늘 경험한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세요. 이것을 기억 강화 복습이라고 합니다. 자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먹은 것, 오늘 있었던 좋은 일, 이것들을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수면 중에 이 기억들이 더 잘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는 무척 바쁘게 움직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표정과 감정을 읽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고 퍼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뇌 훈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동네 아는 분께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가족에게 자주 전화하세요. 이 작은 연결들이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회복 능력과 수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중입니다. 낮에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을 면역세포들이 수면 중에 더욱 강화합니다. 그래서 잘 자면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못 자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면이 회복력의 가장 기초인 이유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많이 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높여 더 빨리 회복하게 해줍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모든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 몸과 뇌는 하나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되고 뇌가 건강하면 몸을 더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잘 먹으면 몸과 뇌 모두의 영양이 공급되고 잘 자면 몸과 뇌 모두가 회복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감정이 풍부해지고 감정이 풍부하면 도파민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면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을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좋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원을 따라 퍼져나갑니다. 오늘 조금 더 걸었다는 것이 수면을 좋게 하고 좋은 수면이 기억력을 높이고 높아진 기억력이 자립 능력을 키우고 자립 능력이 높아지면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 움직이면 내일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오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피곤하면 더욱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어느 지점을 오늘 끊어내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어떻게 끊을까요? 가장 쉬운 지점부터 끊으세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한 걸음 나가세요. 그것이 오늘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선순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이 이미 그 한 걸음의 시작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이 변화의 첫 신호입니다. 이제 그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세대의 저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그 저력으로 이제 건강도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10가지 신체 기능들은 사실 5가지 큰 범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근력과 균형입니다. 바닥에서 일어서기와 한발 균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낙상을 막고 독립적인 이동을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심폐 기능과 지구력입니다. 멈추지 않고 걷는 능력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범주는 뇌와 몸의 협응입니다. 이중 과제 능력이 여기에 속합니다. 뇌가 몸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범주는 감각기관의 건강입니다. 시력과 기억력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범주는 정신과 정서의 건강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능력, 수면, 회복력, 자립적 문제 해결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5 범주가 모두 균형 있게 건강해야 진정한 의미의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챙기고 나머지는 방치한다면 전체적인 건강이 흔들립니다. 우리 세대가 왜 이 모든 것에 신경 써야 할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73살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혼자 걷는 것이 두려워지셨습니다.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 그러다 몇 달이 됐습니다. 그 결과 무릎이 굳고 다리 힘이 빠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했는데 회복 후 운동 부족으로 전반적인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에게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71살에 당뇨를 진단받으셨는데 진단받은 후 오히려 더 열심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식단도 바꾸시고 매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20분씩 걸으셨습니다. 1년 후 혈당이 많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다리 근육도 강해지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80세가 가까우신데도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손주 운동회에도 직접 참석하십니다.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움직임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건강을 지키는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장 오늘 운동이 힘들어도, 당장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색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꾸준함이 몸을 살립니다. 이제 각각의 기능을 되찾는데 가장 실용적인 주간 계획을 한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바닥에서 일어서기 연습을 해보세요. 소파 옆에서 안전하게 5번만 해보세요. 화요일에는 양치하면서 한 발 서기를 해보세요. 20초씩 2번이면 충분합니다. 수요일에는 평소보다 한 블록 더 걸어보세요. 새로운 길로 가보세요. 목요일에는 걸으면서 노래 한 곡을 혼자 흥얼거려 보세요. 이중 과제 훈련입니다. 금요일에는 저녁에 시금치 나물이나 브로콜리 한 가지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토요일에는 가족이나 이웃분에게 오늘 배운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기억 경로가 강화됩니다. 일요일에는 다음 주에 기대할 것을 한 가지 정해보세요. 이 일주일 계획에서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하루에 30분도 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10가지 기능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천천히 챙기다 보면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5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가족 중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계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친한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건강관리보다 함께하는 건강관리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지금까지 10가지 기능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된 것들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움직이겠다는 신호, 배우겠다는 신호, 살아있겠다는 신호, 이 신호들을 매일 보내주세요. 그러면 몸이 그 신호에 응답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유연해지고, 더 오래 갑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의 삶을 사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시작 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여러분이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고 오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제일 도움이 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그 강함과 지혜로 몸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이 신호들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겨버립니다. 무릎이 아프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기억이 잘 안 나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잠이 잘 안 오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런 변화들 중 많은 것들이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반응합니다. 근육은 쓰면 유지되고 안 쓰면 사라집니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활성화되고 자극이 없으면 조용해집니다. 면역 기능은 운동하고 잘 먹으면 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이 원리는 80세에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몸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어쩌나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넘어지면 어쩌나, 더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집안에만 계시다 보면 몸이 점점 더 굳고 약해져서 결국 정말로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걷는 용기, 조금 힘들어도 운동하는 용기, 조금 어색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용기. 이 용기가 몸을 살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신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분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강인함을 믿으세요. 그 강인함이 몸에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30일간 해보실 수 있는 작은 도전입니다. 1일부터 7일까지 매일 밖에서 10분 이상 걸으세요. 목표는 딱 10분입니다. 더 걸으셔도 좋지만 최소 10분입니다. 8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양치하면서 한 발 서기를 해보세요. 양쪽 각각 10초씩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매 끼니 단백질 한 가지를 추가하세요. 두부 한 모, 계란 한 개, 생선 한 토막 중에 하나입니다. 22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기억력 훈련이기도 하고 도파민 분비를 돕는 긍정적 사고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 30일 도전을 마치시면 몸과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보는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손주들에게 얼마나 큰 본보기가 됩니까?
우리가 건강 습관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자란 손주들이 나중에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이 가족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이 이미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으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의지를 오늘 저녁 작은 행동으로 이어가 주세요.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한 걸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한 발짝 나아가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 공유도 해주세요. 우리 함께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10가지 기능들은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이 좋아지면 기억력이 올라가고 기억력이 올라가면 자립 능력도 높아집니다. 균형 훈련을 하면 뇌 기능도 좋아지고 뇌 기능이 좋아지면 미래를 기대하는 감각도 살아납니다. 걷기를 시작하면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수면이 좋아지면 회복 능력도 강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이야기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걷기가 쉬우신 분은 걷기부터, 식단이 바꾸기 쉬우신 분은 단백질 챙기기부터, 수면이 가장 문제라고 느끼시는 분은 취침 시간 맞추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손주들이 장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식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시고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것들을 오래오래 느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변의 고마운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분, 같은 동네에 사시는 이웃 어르신, 자식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에 관한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는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도 됩니다. 가족에게 오늘 이 영상 보내면서 내가 오래 살아야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 챙기려고 한다라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이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더 오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부터 한 발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지 못했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하루 이틀 힘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잘 아시는 가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우리 몸도 지켜나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10가지 기능들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닥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빠른 근섬유와 균형 감각, 코어 힘이 모두 함께 작동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나는 연습, 일주일에 2번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기, 그리고 비타민 D를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한 발로 10초 이상 서기입니다. 균형 능력은 뇌와 귀와 눈과 발바닥의 협응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양치하면서 한 발로 서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4블록을 쉬지 않고 걷는 능력입니다. 심장과 폐와 근육의 건강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밖에서 걸으세요. 넷째,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능력입니다. 뇌의 전두엽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의도적으로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훈련을 매일 하세요. 다섯째, 돋보기 없이 글을 읽는 능력입니다. 눈 건강이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짙은 녹색 채소를 매일 식탁에 올리고 자기 전 스마트폰 화면을 줄이세요. 여섯째, 30분 전에 들은 것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해마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접하고 장 볼 것을 외워서 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곱째, 무언가를 기대하는 능력입니다. 도파민이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뇌가 미래를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주 기대할 것 하나씩을 만드세요. 여덟째, 깊고 개운한 수면입니다. 뇌 청소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햇빛을 쬐고 술을 줄이세요. 아홉째, 작은 병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면역력과 회복력의 총합입니다. 단백질을 매 끼니 챙기고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열째, 혼자서 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독립적인 삶의 근간입니다.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해보는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8가지, 9가지, 혹은 10가지 모두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나이에 비해 매우 젊고 강한 몸과 뇌를 갖고 계신 겁니다. 주변 분들이 비결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혹시 2-3가지가 이미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알았으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저녁 밖으로 걸어 나가세요. 양치 시간에 한 발로 서보세요. 내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이 3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이겨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힘든 시절도 이겨냈습니다. 몸 돌볼 새 없이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 그 몸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좀 챙겨주세요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주들 곁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있어 주시는 것, 그것이 자식들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매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함께 챙겨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들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70대 중반이어도 혼자서 지방 여행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60대 후반인데도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경우를 보셨나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전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의 영향은 노화에서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의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얼마나 움직이는가, 무엇을 먹는가, 얼마나 자는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 사람들과 얼마나 어울리는가, 이런 것들이 유전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노화 속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으로 나가세요. 날씨가 좋으면 30분 걷고 날씨가 나쁘면 5분이라도 걸어도 좋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햇빛을 쬐게 해줍니다. 이 3가지 효과가 동시에 납니다. 두 번째, 매 끼니 단백질을 챙기세요. 두부 한 모, 계란 1개, 생선 한 토막, 이것 중 하나를 매 끼니 드세요. 우리 식탁에 이미 있는 음식들입니다. 새로 살 필요도 없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들이 바로 건강의 열쇠입니다. 특별한 영양 보충제보다 우리 일상 음식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밤 좋은 잠을 자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화면을 줄이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보세요. 이 3가지만 해도 오늘 밤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밖으로 나가기, 단백질 챙기기, 잘 자기, 이것이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기능 모두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효과가 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것들이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매일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자극이 됐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심 자체가 이미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배우자분, 친한 이웃 어르신,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내드리고 같이 산책 한번 나가자고 연락해 보세요. 함께 하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 자체가 또 하나의 건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10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다면 이 영상은 성공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만 시작하세요. 내일 또 하나를 더 하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여러 가지가 쌓여 있을 겁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건강 연구팀에서 진행한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새로운 건강 습관을 3달간 꾸준히 유지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1년 후에도 그 습관을 지속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3달이 고비입니다. 3달만 버티시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한 방법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곳에 작은 메모지를 놓아두세요. 그리고 거기에 오늘부터 해볼 것 하나를 적어두세요. 냉장고에 붙여두셔도 좋고 거울 앞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다지세요. 이 작은 행동이 습관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이 소중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몸을 먼저 챙기세요. 그래야 가족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손주들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정보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운동이나 영양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주세요. 내 몸에 맞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